도움이 되는 진짜 뉴스 트렌드 라디오 옹쌤입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4월달 소식과 현재 어르신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부 소식, 혜택들을 정리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르신분들의 새로운 통신비 할인 정책, 고령자분들 운전 제한 정책, 기초연금 4월달 중단 탈락되는 이유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스크립트 복사 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달에는 만 65세 이상 분들을 위한 통신비 할인 요금제가 나올 전망인데요. 최근 정부는 민간 대책으로 통신사 측과 협의해 시니어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해당 요금제는 4월달에 나올 전망이며 최근 SK텔레콤이 정부에 제출한 요금제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8기가 제공 상품으로 65세 이상 45,000원, 80세 이상 43,000원에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25% 할인받는 선택 약정과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 가족 및 인터넷 결합 할인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을 최대한 받으면 대략 월 1만원대에서 2만원대 정도에도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정부와 통신사 측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SK텔레콤뿐만 아니라 LG, KT도 시니어분들을 위한 요금제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각 통신사들의 시니어 요금제 출시 일정은 일단 정부와 해당 기업들이 의견 조율을 한 후 4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금이 출시가 되면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가 되는 어르신 관련 뉴스로는 고령 운전자 운전 제한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어르신분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서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건부 면허제 내용에는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몇 살부터 고령자로 판단해서 적용을 할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운전에 무리가 없으신 어르신분들이 많으신 만큼 운전이 충분히 가능한 어르신분들에게는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도 관련 소식은 트렌드 라디오에서 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령 운전자 관련 내용이 나온 김에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령 운전자분들은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자동차 보험료의 3.6%에서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할인은 자동 적용이 아니며 가입하신 보험회사로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보험회사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현재 가입하신 보험회사와 상담 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만 65세 이상 분들을 위해 논의되는 소식으로는 실업급여 지급 연령 확대가 있는데요. 바로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만 65세가 넘어서 취업하시면 퇴직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는 만 65세가 넘어서 취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검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만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만 65세가 넘어가면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만 65세가 넘어서 취업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근거는 현재 정부가 고용 분야 부분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서 정년 연장과 더불어 실업급여 검토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분들이 앞으로 취업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만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적 보장제도와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에게는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부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확정이 되면 바로 영상 만들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월달부터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중단 및 탈락, 감액되는 등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왜 기초연금이 중단이 되는지 감액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더 보시기 전에 트렌드 라디오는 이렇게 어르신분들에게 최신 정보를 끝까지 조사해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짜뉴스, 저작권 위반, 불법 복제 유튜버들 때문에 영상 제작에 매우 힘이 드는데요. 그래서 좋아요나 주변에 내용 공유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될 듯 합니다. 후원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4월 또는 5월은 변화된 기초연금 부동산 기준이 반영이 되는 시기인데요. 이로 인해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 또는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부동산 기준이 새롭게 반영이 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경우 시세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23년에도 변경된 부동산 기준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는 일반 재산인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시세가 아닌, 그러니까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정부의 재량에 의해 매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이 변경된 부동산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시청자님들의 요청으로 더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의 경우 2023년 공시지가가 아닌 2012년 공시지가, 즉 1년 전의 공시지가를 참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2012년 공시지가를 반영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 공시지가의 경우 대부분 하락했거나 하락이 예상되는데 2022년의 경우 공시지가들이 대부분 대폭 상승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공시지가를 2023년 기초연금에 반영을 할 경우 작년에 대폭 상승했었던 부동산 공시지가를 반영하게 되고 이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선정과 탈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대처법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그동안 정부는 바로 기초연금 선정기준 인상폭을 조절하면서 대처를 했습니다. 사례로 2020년, 2021년에도 부동산은 크게 올라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기초연금의 경우 이 부분을 반영해 선정기준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정부는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한 것을 고려해 인상을 했는데요. 12.2%를 인상을 해서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약 323만 2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공시지가의 상승, 그리고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인상 등으로 인해 앞으로 기초연금의 중단이 되거나 탈락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는 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 계산기를 통해서 2022년 상승했던 본인의 부동산 공시지가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신다면 올해 기초연금이 중단이 되는지 혹은 재신청이 가능한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2022년과 2023년의 공시지가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정부는 2023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지가가 각각 5.92%와 5.95%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무려 10% 이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여드리자면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2012년 10.17% 상승, 2023년에는 5.92%가 하락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지가의 경우는 2022년에는 7.3% 상승, 2023년에는 5.95%가 하락했습니다. 표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죠. 2022년에는 17.2% 상승, 2023년에는 약 10% 이상 하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지자체별, 개인별 공시지가 변화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래프에 따르면 2022년에는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2023년에는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듯 기초연금의 공시지가 반영은 1년 후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2022년 공시지가를 반영을 하고요. 2024년에는 대폭 하락한 2023년 공시지가를 반영을 합니다. 무튼 이러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누구나 탈락, 중단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또는 재선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내 재산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은 감액 중단 등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탈락되셨던 분들은 주기적으로 재신청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선정 여부를 결정할 때
주택,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지가 재산 반영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말씀드렸듯 부동산 공시지가의 경우 기초연금 반영을 할 때 보통 1년 후에 반영을 하고요. 보통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면 이듬해 4월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주택,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3년 초인 1월에서 5월 사이에 결정이 되었다면 기초연금 재산 기준 적용은 2024년 4월에 적용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 적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2012년 초에 확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2023년 4월 또는 5월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적용 시기는 이르면 기초연금 지급 날짜인 올해 4월 25일부터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변경된 공시지가 적용으로 일부 어르신의 경우 기초연금 탈락, 감액, 중단 또는 재신청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부동산 공시지가에 의해 기초연금 탈락, 중단, 감액이 되었을 경우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일단 4월이나 5월 달에 기초연금 탈락이나 중단, 감액이 되신 분들은 그 이후 본인의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줄었다면 재신청을 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을 해보는 건데요. 이 제도를 신청하시면 나중에 수급 대상이 되시면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상향될 때마다 가능성을 재조사해서 가입 가능한 상태가 되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 탈락 및 중단되신 분들을 위해 재산 및 기준 등이 변동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재신청하라고 자동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매우 쉽게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 탈락이 되더라도 언제 재신청하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나도 모르게 내가 신청 가능 대상이 다시 되었더라도 이 사실을 모르면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몰라서 신청을 못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동안 몰라서 신청 안 해서 못 받은 돈은 정부에서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내가 신청 가능 대상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재신청을 가능한 시기만 알아도 즉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재신청 가능 여부를 알아서 제조사에서 자동으로 나에게 알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수급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신청을 해 놓으신 이후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 분배를 적절히 해 놓으셨다면 향후 정부의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초연금이 4월부터 탈락이 되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객관적인 자료를 본다면 파는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들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기초연금 선정에는 훨씬 더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가 기준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인 즉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반 재산에 반영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엄청나게 적용이 됩니다. 그 공제되는 비율이 40%에서 50% 정도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살던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 등으로 옮기면서 남는 현금을 모두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전세금은 기본공제가 5%,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은 기본공제가 5%이고요. 금융재산공제 같은 경우는 공제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재산 산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훨씬 더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올해 4월부터 부동산 공시지가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계신데 기초연금을 수령 중이시라면 일부 분들은 기초연금 중단 또는 감액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상기시켜 드리고요. 아파트를 팔고 재산을 금융재산으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기초연금 선정에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르신분들을 위한 새로운 소식 4월달 도움이 되는 정책 및 혜택 소식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에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트렌드 라디오에서 도움이 되는 최신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의 가정의 평화와 행운, 건강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